안녕하십니까. KBS TV특강 박현선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60여만 명과 소통하는 소설가 이회수, 또 260만여 명과 소통하는 빌 게이츠, 또 600만여 명과 소통하는 오프라 윈프리. 이들의 소통의 양과 질은 인기 아이돌 스타들 못지 않습니다. 요즘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TV특강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매력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강대학교 현대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TV에서 많이 뵀어요. 옴부즈맨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뵀었는데요. 또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지상파 DMB나 IPTV 같은 프로그램들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좀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는 비법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저는 긍정의 힘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테크놀로지의 진화가 결국 우리의 삶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 사고가 늘 열려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술의 진화에 좀 뒤처지지 않게 따라가는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 절반은 제 제자들의 힘이 좀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늘 변화의 중심에 있는 그 20대 학생들과 호흡하게 되고 그 제자들이 곧 저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늘 배우는 자세로 사는 그런 열린 마음이 저로 하여금 뒤처지지 않고 늘 미래를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젊게 사시는 비법이 학생들인 것 같은데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 소셜 네트워크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내 손 안의 작은 PC.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 그리고 경험과 관점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란 온라인 도구들을 사용한다. 최근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의 열풍은 하버드 대학생 마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서강대학교 현대원 교수가 전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세계. 기존의 소셜미디어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본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제가 좀 딱딱하니까 우리가 편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SNS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고 또 대부분 좀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금 국민들은 SNS라는 그 말 자체에서 뭔가 약간 아직도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이 SNS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그것들이 저희들의 삶에 좀 쉽게 다가오는데 좋은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SNS가 사실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인지되게 된, 또 SNS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호기심이 본격적으로 일게 된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역시 동경의 대지진, 쓰나미의 현상 속에서 SNS가 아주 독보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했던 바로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왔던 전화도 불통이 되고요. 텔레비전 방송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서도 SNS는 생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생명선의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바로 일본 대지진과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위기의 순간에 SNS라는 것이 작동함으로써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의 여러 가지 사연들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인류 공동체 자체가 SNS를 중심으로 뭉치고 같이 슬퍼하는 이런 현상들을 목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대중적으로 SNS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은 일본 대지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SNS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여기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쉽게. 소셜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셜.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사람은 외로워하기를 싫어하죠. 누군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고 누군가 끊임없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소셜이라는 개념은 누군가 항상 24시간 좀 연결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잘 다루어 줄 수 있는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소통의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 소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소셜을 앞에 붙였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는 미디어를 얘기할 때 매스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스미디어. 이때 매스는 대중이죠. 다수의 대중을 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스가 아니라 앞에 소셜을 붙였거든요. 네. 이때 소셜이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까지 소위 대중매체의 대상이 됐던 다수의 대중, 우매한 대중, 수동적인 대중이 아니라 똑똑한 대중, 자기가 생각의 중심이 되는 주체로서의 대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소셜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또는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할 때 이 소셜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힘이 생겨나고 그 힘을 통해서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보아왔던, 즐겨왔던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극적인 시청자가 아니에요. 뭐죠?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판단의 중심이고 주체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결국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생겨난 힘이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미디어 또는 그런 플랫폼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SNS만 하더라도 좀 어려운 개념인데 플랫폼 얘기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SNS를 얘기할 때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밀접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시장이란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사람들이 늘 많이 모이는 공간이죠. 거기에서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가 됩니다. 파는 사람도 모이고 사는 사람도 모여요.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 물건 사러 오질 않아요. 사람 구경하러 옵니다. 그렇죠? 심심하니까 와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시장과 같아요. 이 플랫폼에는 컨텐츠를 가진 사람, 서비스를 가진 사람들이 팔고자 모입니다. 살려고 옵니다. 그런데 팔고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나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누군가 연결됐다는 그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공간,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미디어이자 동시에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소셜미디어의 진화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정보혁명 때 우리는 지금까지 소위 구전에만,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또는 인간의 기억에만 의존하던 이러한 역사를 드디어 글자로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혁명이 제1정보혁명이 되겠고요. 제2정보혁명은 그렇게 문자로 기록된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유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활자로 인쇄를 하게 되고 인쇄한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인쇄혁명은 사실은